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임플란트학, 치과 임플란트학을 배울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제 1차 OP, 1차 수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OP인 2차 수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2차 수술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수술 기구 준비할 때라든지 수술 과정 또는 1단계 수술 개요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차 수술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1차 수술. 1차 수술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뼈에다가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쪽에 커버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커버 스크류인 거죠. 커버 스크류를 넣어서 이 안쪽에 그 잇몸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해 주기 위한 거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치주염이라든지 어디 갔니? 치주염이라든지 아니면 치은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병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임플란트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만 이제 그 골류척이 잘 일어나니까 그래서 좀 묻어놓고 기다리기 위해서 1차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수술은 무엇이냐? 자, 이 1차 수술에서 지금 커버 스크류를 여기에다가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2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 스크류에서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체를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수술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임플란트 주위에 뭐 그 각화 점막의 폭이라든지 구강 전정 깊이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그 부피라든지 치관 유도 형성할 때 그런 거 할 거고, 그리고 2차 수술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심은 고정체 치유 지대주에 연결해서 점막 관통을 치유시켜가지고 구강 내로 노출시키는 것 외에도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 점막의 폭이라든지 전정의 깊이라든지 연조직 부피를 증대시키면서 치관 유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을 위생 관리에 좀 효율적이고 심미적인 형태로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수술할 때 기구 준비는 좀 1차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2차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기구들이요. 일단은 주로 식립 부위의 연조직 상태나 좀 이거에 따라서 좀 수술 종류가 좀 다양하게 기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긴 하는데 가장 뭐 기본적인 게 뭐 블레이드, 그 다음에 블레이드 홀더, 그 다음에 뭐 서지컬 큐렛을 필요할 때도 있고요. 큐렛. 아니면은 뭐 페리오스트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치은을 박리할 때나 절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 봉합은 당연히 니들이나 아니면은 니들 홀더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건데 1차 수술에서 이제 그 외과용 기구 세트나 플랩리스 서저리의 경우에는 보통 티슈 펀치라 해가지고 이렇게 버가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펀칭을 해가지고 티슈 펀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만 딱 그 힐링 사이즈에 맞게끔 도려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덮개 나서 커버 스크류를 풀고 치유 지대주 힐링을 체결할 때는
같은 제조사, 같은 임플란트 회사의 헥사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 토크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토크 드라이버에 맞는 팁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 헥사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산이랑 국산이랑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는 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돼요. 어떤 거는 6번은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우만이라는 거를 한다든지 심는다든지 뭐 7번은 뭐 덴티움이라고 합시다. 덴티움이랑 스트라우만은 이 핸드 드라이버가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그 제조사에 맞는 헥사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핸드토크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도 팁도 마찬가지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연 윤곽이라든지 연조직 높이를 고려해서 힐링을 준비를 하고요. 스크류의 성분나 아니면 고정체 주위 고유 삭제를 위해서 커버 스크류나 아니면 그 하이 핸드피스에 연결된 다이아몬드 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본 프로파일러 같은 거 또는 뭐 그런 걸 준비하고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측정 장비를 또 해야 돼요. ISQ를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니까 ISQ.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보는 게 이제 2차 수술 기구 준비인데요. 셀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라운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취를 해야 되니까 앰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지금 기본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블레이드 있고, 그 다음에 페리오스티 엘리베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지컬 큐렛, 그 다음에 뭐 여분의 미러라든지 아니면 티슈, 보습, 모스키토, 뭐 딘시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수술 과정에서 환자 준비를 할 때, 1차 수술할 때 마찬가지로 환자를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구강 내에는 뭐가 많다? 세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클로르헥시딘 용액을 각을 해서 구강 내 소독을 하고요. 구강 주위의 안면 부위가 이제 10% 포비돈 용어들을 적셔가지고 코튼블로 페인팅 한 다음에 이제 멸균된 수술용 공구를 덮습니다. 그래서 고정체 식립 부위 확인해 보시면 고정체 식립 부위 예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보통 1차 수술 후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모니터에서 나타내고 1차 수술에서 사용한 서지컬 스탠드나 가이드는 클로르헥시딘 용액에 담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마취는 뭐 침륜 마취 정도로 해도 돼요. 블락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일부만 살짝살짝 마취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마취 부위를, 수술 부위를 점막, 골막에 시행하면 충분한데요. 일단은 2차 수술의 과정을 한번 보면, 일단 덮개 나사 커버 스크류를 이제 노출시키는 거가 이제 2차 수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개 나사를 노출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점막의 폭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각화 점막의 폭이 넓을 경우에는 티슈 펀치를 사용해서 덮개 나사 바로 위에 점막을 원형으로 절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치조정 절개 후에 이제 판막을 좀 이제 걷어내서 덮개 나사를 노출시킵니다. 각화 점막의 폭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거나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단 변이 판막술이나 유리치은 이식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덮개 나사가 고래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뭐 치젤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엔드 피스 같은 걸로 골 조직을 조금 제거한 다음에 얘네를 이제 그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뼈 이식까지 같이 했단 말이죠. 여기 커버 스크류고 이게 임플란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여기 이제 커버 스크류가 있고 뼈 이식을 같이 했는데 여기 이 위로 뼈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잇몸을 째고 그 다음에 판막을 벗겨낸다고 해도 얘네가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이 핸드피스 같은 걸로 이 겉에 있는 이 골을 살짝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우리가 그 핸드 드라이버로 얘네를 이제 그 돌려가지고 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봉합은 항상 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왜냐? 그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그 봉합하는 거는 만약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했는데 이 부위를 너무 넓게 쬐어요. 잇몸을.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봉합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살짝 힐링의 사이즈에 맞게끔 절개가 됐다 하면은 조직이 힐링의 사이즈에 맞게끔 절개가 됐다 하면은 굳이 수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또는 창상의 형태나 봉합 방법은 엄청 다양하고요. 치조정 절개를 시행해서 판막을 박리한 경우에는 일단 치유 지대주에 맞춰서 블레이드나 시저로 판막을 원형으로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팔레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 치유 지대주 주위를 이제 각과 점막이 최대한 둘러쌀 수 있게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같이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딱 째요. 잇몸 째고 그다음에 힐링을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임플란트 재료나 아니면은 그 임플란트가 심을 때 충분하게 초기 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2차 수술 없이 바로 그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는 게 이제 그 원스테이지 임플란트 서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얘네가 충분히 이제 그 골유착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커버 스크류로 덮지 않고 바로 이 힐링 어버트먼트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런 1단계 수술의 개요의 장단점을 한번 보면은 티슈 레벨 임플란트나 일체형 임플란트는 고정체 자체에서 점막 관통 부위가 있으면 보통 이제 그 1단계 수술이 강제로 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술의 장점으로는 수술 횟수가 감소하는 점이고 또 골유착이나 점막 관통 치유가 동시에 가능해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주로 1단계 수술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그 소켓 치유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발치 수술이랑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1회에 끝나면서 앞으로 장점들이 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치조제 위축이나 아니면 사각동 한기화 또는 기존 자연치의 외상이나 심한 지주염, 치수기원의 근단치주염으로 골량이나 골질이 불량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초기 고정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임플란트 식립이랑 대량의 골 유도 재생술이랑 같은 치조제 증강술 또는 유리치엔 이식술, 그 다음에 결합조직 이식술 같은 수술이 복잡해지거나 1단계 수술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그 2차 수술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차 수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2차 수술은 언제 시행을 하냐면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1차 수술 후에 2차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제 연결하는 거다. 연결 또는 교체하는 거를 2차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수술을 하는 이유는 2차 수술하는 이유는 이제 임프레션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임프레션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프레션 하기 위해서 이제 잇몸에 묻어있는 임플란트가 있는데 잇몸에 묻어있는 이 임플란트를 이제 이 바깥으로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꺼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잇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잇몸을 열어놨었을 때 잇몸을 그냥 그대로 두면 다시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떼기 전까지 이 여기가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의 사이즈를 보시면 아마 뭐 4.0, 그 다음에 뭐 5.0, 뭐 6.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4.0, 5.0, 6.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즈 4.0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는 소구치에 해당되는 애들을 사용을 하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대구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힐링으로 잇몸을 눌러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어버트먼트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코핑을 꽂고 임프레션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마진으로 해서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하는 데서 이제 인시전을 했잖아요. 인시전. 절개를 했었을 때 이 절개했었을 때 무조건 그 수철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시전의 그 넓이, 깊이에 따라서 이 수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 교체하는데 인시전은 무조건 수철을 하는 거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2차 수술 하고 나서 이제 그 임프레션을 하게 되는데 이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행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한 달, 넉넉 잡아서 한 달 또는 빠르면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임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임플란트 이 인시전을 하고 나서 이 잇몸도 이렇게 쬐잖아요. 그러면 이 짠 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짠 거에 대해서 뭔가 힐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힐링의 시간이 보통은 잇몸은 한 3주 정도면은 완전히 좀 다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깨끗하게 좀 임프레션을 하겠다 하면은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본을 뜨는 경우가 종종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냐? 트랜스퍼 임프레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픽업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랜스퍼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철물을 본을 뜨는데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코핑이 딸려 나오지 않는 게
그 트랜스퍼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퍼 타입의 임프레션을 했다. 그 다음에 픽업 타입의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코핑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코핑이 딸려 나온다. 딸려 나와요. 그래서 이 코핑이 딸려 나오지 않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굳이 그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코핑이 딸려 나오는 거는 반드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면 이 그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같이 딸려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트레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지금 임프레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그 구멍 같은 거를 이제 그 우리 코핑을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코핑에 그 구멍이 있을 텐데 이걸로 풀고 트레이랑 같이 코핑이 같이 딸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트랜스퍼 타입의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코핑을 딸려 나오게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임프레션 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아이고, 다른 색깔로 쓰겠습니다. 팁. 임프레션 할 때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우리가 그 트레이를 시적을 하잖아요. 시적하는데 뭔가 이제 그 보더 부분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또는 좀 그 임프레션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 하면은 특히 안 나온다는 말은 이거예요. 보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은 아니지만 여기 이 구강의 전정이나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왁스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이 아랫부분까지 같이 그게 되도록 유틸리티 왁스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네까지 이제 딱 압력이 딱 받쳐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더를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그 임프레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인상제 중에서 보통은 라이트 바디 인상제하고 그 다음에 헤비 바디 인상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임프레션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뭐 세컨으로 서줄 때도 있기도 한데 다행히도 우리가 뭐 주변에 세컨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뭐 편하죠. 근데 우리 치과 현장에서는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헤비 바디를 먼저 짜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바디를 그 구강 내에 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헤비 바디가 라이트 바디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이트 바디가 그 헤비 바디보다 더 빨리 굳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헤비 바디를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바디를 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트 바디든 헤비 바디든 얘네를 동시에 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동시에 짜지 못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종강 관련해서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종강은 저는 그 당겨서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앞당겨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이제 뭐 기말고사 치기도 하고 했고 그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